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전통 공업 지역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새롭게 변화한 주요 공업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보면은 유럽은 이제 과거 전통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원 고갈, 이제 에너지원도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고 해외에서 채광석이 수입해 오다 보니까 자원 매장지가 있는 전통 공업 지역에서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 대신에 새롭게 공업 지역이 형성되는데요.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과거에는 이 원료 산지, 석탄 채광석이 있는 원료 산지에 공장을 지었다면 이제는 원료를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기 편리한 바닷가 근처 임해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 수로가 편리한 지역도 옮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들이 예시로 나온 곳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지역도 성장하게 되는데요.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품은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 고부가 가치를 통해서 산업 경쟁이 강화하기에 이런 첨단 산업 지역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별 이 첨단 산업 지역을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도와 함께 꼭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서 프랑스에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곳, 그리고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제3 이탈리아 지역, 이런 식의 이 지역들이 첨단 산업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실리콘 글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 산업 지역이었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러스트벨트로 전락했다고 지난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이곳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신생 벤처기업 붐이 일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와 같은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벤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보고요. 북부 아메리카 공업지역을 보겠습니다. 중화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5대5 연안에 있었던 중화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에도 이제 신흥공업 국가들의 공업이 급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 쪽에 있는 이 중화공업 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미국 북동부 중화공업지역이 쇠퇴하게 되고 여기를 러스트벨트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공장이 이제 이동을 하느냐?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 지역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생긴 원인은 이 남서부 쪽으로, 미국 남서부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데 기후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온화하겠죠.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도 많고, 그 다음에 공업 용지도, 공업 땅,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넓고, 석유도 풍부하고, 정부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더 많이 세금을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정부의 각종 세금 혜택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남쪽에 있는 따뜻한 새롭게 성장하는 이 지역을 러스트벨트와 대비돼서 썬벨트라고 합니다. 따뜻하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죠. 미국 남부와 남서부 쪽이고요. 지도로 같이 좀 이따 볼게요. 대표적인 곳이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인 인데 그 IT 산업이 많이 발달한 실리콘밸리가 있고 멕시코만 연안에는 전자, 항공, 우주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주변에 위치해 있고요. 명문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단지가 있고 대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IT 기업이 인재들이 많고 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벨트 지역이 바로 이 점점점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부랑 남서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우주산업, 그다음에 뭐 항공기 산업 등등이 특히 여기 멕시코만 쪽에는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러스트벨트에서 이런 식으로 썬벨트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해 오고 있다. 교과서 자료를 보면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 멕시코만 연안 지역이 해당됩니다. 선벨트에.